연인 사이에 다투는 과정에서 홧김에 혹은 자기 딴에는 상대방과 얘기를 더해보려고 시도했든 결별을 하자고 얘기하는 애인을 설득해 보려는 목적에서라도 상대방을 차에서 못 내리게 한다거나 방이나 집에서 못 나가게 억류시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여자친구 감금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화해를 하면서 다시 사귀자고 설득하려 했든 혹은 바람을 피우다 걸린 상대방의 분풀이를 하려 했든 애인을 잡아놓고 잠깐 동안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했던 것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식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가는 여자친구 감금죄로 고소당해 벌금 이상의 전과가 생기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자친구 감금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령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안 갚는다고 방이나 차 안에서 못 나가게 하고 빚 독촉을 반복하는 경우 역시도 감금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지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금이라고 한다면 피해자를 방이나 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자물쇠까지 채운다든가 의자에 묶어두고 도망갈 수 없게 하는 등의 극단적인 상황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금죄 성립 요건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해 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감금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감금죄 피의자로 입건 기소되어 유죄 확정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감금 시도만 하다가 실패했다거나 그만둔 미수범인 경우라도 역시 처벌됩니다. 물론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장소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물리적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겁을 줘서 피해자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경우라도 역시 감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고소당했을 때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감금죄 성립 요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수십 분 미만의 짧은 시간 동안 상대방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어느 장소에서 못 나가게만 했어도 당시 장소가 어디인지, 둘만 있던 장소인지, 다른 사람들도 있던 장소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에 따라 충분히 감금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피해자를 아주 단시간 특정 장소에서 못 나가게 하거나 다소 겁을 줬을 뿐 폭행한 것도 아니고 심한 협박성 멘트를 한 것도 아니니 경찰 조사에 가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만 얘기하면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감금죄가 인정될 경우라면 아무리 초범이고 피해자와 특수한 관계가 인정된다고 해도 벌금 몇백 정도로 약식 기소되는 상황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감금죄가 문제되는 순간들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연인 관계에서 감정이 격해졌을 때 휴대폰을 빼앗고 다른 곳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거나 내 집에서 같이 있을 때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다툰다거나 차량 문을 잠그고 상대방이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그대로 차를 몰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모두 감금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도 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집 밖을 나가면 너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위협적인 말을 했고 이에 상대방이 현장을 떠나지 못했던 사건에 있어 이때 가해자에게 심리적 무용적 장애로 인한 감금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금죄 관련 사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홧김에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행동인데도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감정적인 동기나 애초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와는 별개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감금죄가 인정됩니다. 감금죄 성립 요건에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법적인 관점에서 고의성 유무는 미필적 고의나 인식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간의 인식에 비해 감금죄 인정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일시적인 행위였어도 그 순간 상대가 도망갈 수 없게 만들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다면 감금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행동을 하긴 했지만 미수에 그쳤는데도 처벌되는지 여부입니다. 감금 미수 역시 처벌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문을 잠그려 했으나 미처 못 잠그고 문이 고장나서 상대방이 차문을 열고 나간 경우 또는 문을 잠그기 전에 상대가 먼저 나갔다고 하더라도 의도와 실행에 착수한 정황이 있다면 감금 미수죄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가 정하지 않았고 나가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의 외관상 행동이 어떠했는지 보다는 감금 가해자인 피의자의 행위가 상대방의 자유 제한을 목적으로 했는지
했는지, 피해자가 현장에서 나가고 싶어 했음에도 내가 그 행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상 인식 가능했는지, 객관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 맞는지가 여자친구 감금죄 인정 여부에서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겁이 나서 저항을 못한 경우라면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금죄로 인정될 것 같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감금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이미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 출석 연락까지 받은 상황에 있으시다면 사건 초기 대응과 조사 과정에서 진술 방식이 혐의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혹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식의 해명만을 반복한다거나 사건 접수 후에도 상대방에게 오해를 풀기 위함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감금죄는 당사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의 해명만을 무한 반복해 보아야 수사관이 수긍해줄 가능성은 없을 것이며,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고 찾아갔다가는 처벌 수위도 상향되거나 감금죄 외에도 스토킹이나 주거침입죄 등 혐의도 추가로 적용되어 엄벌되는 상황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감금죄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내 입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닌 상대방 관점에서 사건 분석을 해야 하며, 유죄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는 사건 경위뿐만 아니라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금죄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에 사안을 가벼이 여기기보다는 변호사 상담만이라도 우선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감금죄가 인정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감금죄의 경우 장시간 감금당하였거나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었거나 감금 과정이나 그 이후에 단순 감금 외에도 별도로 주거침입이나 협박, 스토킹, 폭행, 상해 등의 추가 범죄까지 범한 경우라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은커녕 구공판 정식재판 처분을 나오면서 형사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수한 사이였던 가령 여자친구 감금 사건인 경우로서 사건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받을 만한 요인이 인정되고,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처벌 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벌금 등으로 선처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연인 간 다툼으로 인한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감금죄 신고 상황까지 생긴 경우라면 법무법인 은호와 상담하여 초기 대응부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